세계적인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전자와 DNA가 결정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마음과 환경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부자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난할수록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살고 싶은 마음과는 반대로 그런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인해 리스크와 한계를 설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선택을 할 때는 차선책 또는 차차 선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뀐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단기적으로 눈앞의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유가 마음과 환경 때문이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풀릴 수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면 현명하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 영상으로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하여 악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잠재의식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잠재의식이 95%나 관여를 합니다. 잠재의식은 습관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행동뿐 아니라 생각, 사상, 신념 등의 습관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이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잠재의식이 쥐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잠재의식만 바꾼다면 인생은 저절로 술술 풀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좋은 선택, 좋은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잠재의식과 관련된 영상들은 제 채널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컨트롤 가능한 의식의 영역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마음도 환경도 풍요로워지는 의사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체성, 비전, 목표에 따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을 하라. 세 번째, 프로세스에 따른 선택을 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장착하셔도 지금의 삶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180도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은 정체성, 비전, 가치관,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 30대 청년들과 만나며 멘토링을 종종 했습니다. 7년간 만난 사람이 1000명은 훌쩍 넘을 거예요. 1대1로 많이 만날 때는 하루에 5명에서 10명도 넘게 만났거든요. 통계적 데이터는 아니고 저의 경험적 데이터로 봤을 때 10명 중 9명은 정체성도 비전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배가 바다 위를 방황하며 항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부터 취업, 결혼까지, 심지어 출산까지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말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추후에 회의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걸 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니 인생을 헛되게 보낸 기분이 크게 드는 것이죠. 내 삶의 비전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아닌 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2030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도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이 들지 않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북카페나 교육회사를 차려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을 지켜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체성과 방향에 따라 마음 공부가 되는 책,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카피라이팅과 마케팅을 공부하며 실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서 효과적이었던 실전 지식은 전자책을 쓰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이 자격증 따면 좋다, 영어 공부 해둬야 한다, 이런 사람 만나봐라 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 삶이 나아가는 방향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선택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살아갈까요? 내 삶의 결정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설령 잘못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면 되죠. 정체성과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전에 따라서 현재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어차피 비전으로 이어질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고 목표와 연관성이 없는 선택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의 기준 두 번째는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수성가하여 천억 부자가 된 세이노 선생님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돈이 되는 시간이 많은 걸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바둑을 두듯이 합니다.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지금에는 당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후의 선택들과 연결지어 현재의 선택을 하죠. 즉, 단기적으로 이득이 거의 없지만 장기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선택들의 복리 효과가 나면서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번 돈으로 심리학 책을 사서 읽고 퇴근 후에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 강의를 듣습니다. 주말엔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를 찾아가서 들으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위기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행동했는지를 배우죠.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B는 A를 보고 한심해합니다. 강의팔이나 자기계발서에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나 더 벌지 하면서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하거나 PC방 또는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부수입을 올릴 만한 일들을 추가로 합니다. 여러분은 A와 B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하게 선택을 했고 5년 뒤, 10년 뒤에 부자가 될 것 같은가요? 단연코 A입니다. 왜냐면 B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더하기로 벌고 있고 A는 추후에 곱하기로 돈을 벌게 되면서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돈을 더하기로 불려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곱하기입니다. 더하기로 돈을 버는 것은 수직적인 구조이고 곱하기로 돈을 버는 것은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모으는 것은 더하기입니다. 월급과 연봉을 인상하는 것도 역시 더하기죠. 나 혼자 뼈를 갈아 넣어서 일하는 건 역시 더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야지만 돈으로 환산이 되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같은 상품을 여러 명에게 파는 것은 곱하기입니다. 같은 일을 여러 명에게 맡기는 것도 곱하기입니다. 나 대신 일을 할 존재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 인스타 피드, 주식 배당금, 부동산 월세 등을 만드는 것도 곱하기죠.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곱하기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겠죠. 더하기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배움에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있는 도구가 자기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기회비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효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은 직감 또는 감정에 따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역시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생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죠.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생존에서 벗어난 다른 정보는 거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불안할 때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이 있을 때 공부나 일에 몰입하기가 쉽던가요?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레벨이 낮을수록 현재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커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대학생과 사업가의 시야가 다른 것과 같죠. 문제는 불안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다고 과연 잘 될까? 하는 식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차선책, 차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저것을 시도하면서 결국 임계점을 돌파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부자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판단을 되게 직관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1년 전쯤 카페 창업을 했는데요. 내가 다른 카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많은 카페 중에 너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보기 좋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야? 라고 했더니 그냥 본인의 감이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지금은 카페를 오픈한 뒤 수개월째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마케팅도 하고 샌드위치 이벤트도 해보고 배달비 이벤트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런 경우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받아들이는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을 한다는 거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4천억 비트 중에 남는 정보는 2000비트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걸러진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 사실 직관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직감, 통찰력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 상태일 때 어떻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스템, 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내 직관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된다면 누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설과 검증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직관과 통찰을 이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앞서 데이터가 쌓여있는 검증이 된 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베스트겠죠. 결국 가설, 검증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즉 메타인지가 뛰어날수록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번 내리는 선택은 복리로 쌓여서 인생 전반을 관통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부터의 삶은 1도씩 바뀌어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가는 의사결정 3가지 기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비전, 가치관, 목표에 따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 기회비용에 따라 효과적인 선택을 하라. 세 번째, 감정과 직감이 아닌 프로세스에 따른 선택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열심히 제작하여 만드는 어치버 채널을 구독하고 사고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라. 네, 이렇게 좋은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동반자 어치버였습니다.